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형사사법 절차와 정치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양자회담에 나섭니다. 순방 3일차인 20일 오후에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우발적 살인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정유정은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에 동결했던 이란 자금을 송금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각각 수감자 석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감자 5명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광주의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였던 어제 건강이 악화돼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총 액수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천억 원, 뇌물 혐의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과거 소환 조사 당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단식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정지된다면 모두 따라할 것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사법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드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과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국 19일 차인 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은 뒤 곧바로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녹색병원은 단식했던 야권 정치인이 여러 차례 입원했던 곳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기력을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 여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국회 단식장을 찾은 적은 없지만 병원 방문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병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한 가운데 취재진의 진입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선택했다며 검찰이 나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도 싸늘한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단식으로 영장 청구 절차를 지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멈춰야 하느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그런데도 민주당이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건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총리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은 국민을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에 있은 지 50년 됐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하는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또 의도적 단식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뜻하는 인치를 요구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뉴욕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해외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양자회담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스리랑카 정상과 첫 회담을 했고 인구 3만 명의 소국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정상 등과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40개 안팎의 나라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2달 남짓 남은 가운데 회담을 통해 부산 유치 총력전을 펼칩니다. 10여 개국과는 아예 수교일에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데 글로벌 경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일정 중 하나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 새벽 3시에 시작합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비판하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로펌에서 일했다며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강욱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사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확인서에는 9개월간 매주 2번 총 16시간 동안 업무를 도우며 배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무 시간과 문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확인서가 있던 컴퓨터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9대3 의견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마친 최 의원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자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누락 문제입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지명 직전까지 재산 등록에서 누락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5년 동안 배당금만 2억 원을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자는 세세히 못 챙긴 불찰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자녀들의 재산이 전혀 신고되지 않은 점이나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데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부동산 주식 투자가 청렴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투자한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 김해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딸의 고가 첼로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한 자녀 재산 문제와 함께 과거 이 후보자가 아동 성폭행범 감행 판결한 사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던 만큼 이 대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이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산물 소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부도 우리 바다는 물론 한 달에 한 번 일본 공해상 해역까지 나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장명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 정박해 있던 정부 해양조사선이 출항합니다. 50분쯤 뒤 배가 멈춘 곳은 육지에서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해역으로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정점 중 한 곳입니다. 여러 개의 물통이 달린 특수 장비가 1m 부근 표충수를 담아 올리는 게 조사의 첫 단계입니다. 채취된 바닷물은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 선상에서 곧바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이렇게 봉인된 채로 연구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연구기관은 주요 방사성 핵종인 세슘 134와 137, 3중 수소 농도를 이틀 안에 분석합니다. 긴급조사 방법으로 하면은 2리터의 해수를 공침법 거치지 않고 한 2일 만에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원전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에서 다양한 깊이의 바닷물까지 채취해 분석 중인데 이와 함께 우리 바다 조사 정점도 현재 200곳에서 내년 24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민적인 안심,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게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류 시작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 수입액은 78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8%나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 수산물 매출은 대형마트와 수산물 시장에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늘어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는 20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기 위해 결성한 이른바 MG 조폭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임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시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 사이 속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맥주병으로 한 남성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상대방 남성도 이에 질세라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남성들도 싸움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2002년생 조직원들입니다. 모임 과정에서
경기권 조폭과 충청권 조폭들이 후배 인사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이들은 전날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폭력 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통장 유통 등의 범죄 정보를 공유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의사 결정권자를 두목이 아닌 회장이라 불렀고 각 조직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지난해 9월 전북 지역의 폭력 조직원 한 명을 모텔에 감금 폭행한 충남 지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전국회 모임 대화방이 있었던 겁니다. 전국회 회합했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그러한 일로 구속된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전국회 자체가 불법 단체다. 충남 지역 조직폭력배는 다른 폭력 조직원을 폭행한 거 말고도 2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MG 조폭 34명과 충남 지역 조폭 32명을 붙잡아 이 중에 8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흉기를 휘둘렀다는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경찰차가 황급히 이동합니다. 연이어 신고 지점에 도착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거지 안에서 신장 가스증 나와서 확인하는 거 저희가. B씨는 복부와 어깨를 심하게 다쳐 인근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반지하입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 범죄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내근 관리직을 줄여 현장 치안 활동에 보내겠다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표선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직 재편의 핵심은 현장 치안 강화입니다. 경찰은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 관리 인력을 줄이고 이 인력들을 현장 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내근 부서 근무자와 중간 관리자 등 총 2,900여 명. 다만 이들은 기존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각 시도청 소속의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다중 밀집 장소 등에 배치돼 범죄 예방과 순찰에 집중합니다. 이들을 관리할 조직도 새롭게 생깁니다. 경찰은 경찰청에 범죄 예방 대응국을 신설하고 시도청과 모든 경찰서에도 범죄 예방 대응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강력팀의 인원을 일부 차출해 기존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순찰도 병행하는 형사 기동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 업무인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 예상 지역에 다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범죄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역경찰 운영 개선까지 포함하면 최소 9천여 명이 순찰 인력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개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를 개편하고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해
내년 초쯤 실제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견 배우 변희봉 씨와 노영국 씨가 어제 같은 날 별세했습니다. 변희봉 씨는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2년 전남 장성군 출생인 고인은 연극배우 활동 후 1966년 성우로 데뷔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2020년엔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배우 노영국 씨는 TV 주말극에 출연 중인 가운데 향년 75세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974년 데뷔한 고인은 제국의 아침, 대왕세종, 태종 이방원 등에 출연했습니다. 장례는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료 배우들과 연예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다 푸바오가 내년 7월 이전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 수도 베이징에 신설되는 판다 기지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푸바오가 중국 스촨성 야안에 있는 비펑샤 판다 기지가 아니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베이징의 새 판다 기지로 보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푸바오 외에도 미국에서 귀국하는 메이샹 판다 가족 등 약 50마리의 판다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비펑샤 판다 기지 출신이기 때문에 규정상 푸바오도 같은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요. 비펑샤 기지는 최근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이며 누리꾼들의 걱정을 산 곳이기도 한데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는 어디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에어쇼 훈련 도중 공군기가 추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공군 창설 100주년 기념 에어쇼 연습 도중 편대 비행을 하던 제트기 중 한 대가 지상과 가까워지더니 큰 폭발을 일으키며 추락합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했는데요. 하지만 추락한 기체 잔해가 도로 위에 차를 덮쳤고 차에 타고 있던 5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부모와 9살 오빠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트기는 셋대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는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 다음 날 예정됐던 군 기념식은 취소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웃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중에는 아기 울음소리도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아기의 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 난감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에게 협박을 받아 경찰에 보호 조치를 받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A씨는 소음을 막으려고 아기 방을 안쪽으로 옮겼지만 지난 4일까지 1년 넘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듣자 불안한 마음에 A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희한테 죽여버린다고까지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제가 경찰서까지 찾아갔거든요. 이웃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애기가 걸어다니면서 뛸 수도 있고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경찰들 와서 보고 간다잖아. 애가 순하게 생겼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언제 다시 옆집이 찾아올지 몰라 A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침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놓은 사이에 애기 소리가 나가니까는 애기가 울 때마다 약간 그런 불안함이 층간소음 중재를 담당하는 이웃사이 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소음 범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나 애기들 울음소리 이런 거는 안 되세요. 현행법상 직접 충격 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하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기준이 넘어가면은 민원 상담을 할 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두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진 않지만 종종 이웃 간의 갈등으로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 이웃 간의 양해를 넘어 층간소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한 씨가 프로포폴을 3년간 200회 투약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무려 1000정이나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한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협박했으며 일행에게 대마 흡연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와 공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수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약 석 달간 보안 수사에서 유 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범죄를 처음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2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철문을 나와 법정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계획범죄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앞선 진술을 철회하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없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을 예고하며 아버지와 통화한 2시간짜리 녹취록 등 2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술이 철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정된 공판에는 정 씨와 함께 지내온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그중 하나인데요. 시민을 지키는 노력은 퇴근 후라고 쉬는 날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조용한 헌신이 영상으로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널 안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옆으로 넘어진 트럭으로 달려갑니다. 트럭 운전자를 구조해 갓길에 앉히고 그 누나는 119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또 다른 누나는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에게 사고를 알렸습니다. 지난 15일 휴가 중이던 한 남성 소방관과 가족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한 터널에서 자칫 2차 사고로 화를 입을 뻔한 트럭 운전자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무사히 구조된 트럭 운전자는 소방관 남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초임 경찰관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한 순경이 곳곳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인수인계 뒤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기적적으로 할머니를 발견해 가까운 지구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을 찾아 무려 6시간 동안 9km를 헤맸던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간 크게도 승객들의 물건에 직원이 손을 대는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화물 검색대조차 맘 편히 통과할 수 없는 걸까요?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 검색대입니다. 바구니에 담긴 수화물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직원들. 일상적인 풍경인데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승객 가방을 뒤적이더니 뭔가 빼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공항 직원 보이시죠? 승객들의 눈을 피해 집요하게 가방을 뒤지고 태연하게 지퍼까지 닫고 마무리합니다.
두 직원의 뻔뻔한 절도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만 6천 원을 훔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우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랍니다. 엄벌을 피할 수 없겠죠. 최악의 지진이 덮친 모로코. 하루아침에 이웃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아픔. 아이들에겐 더 감당하기 힘든 상처일 텐데요.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어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지난 8일 치명적인 지진이 강타한 모로코 아미지미즈. 3,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 전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온 마을이 뒤집히고 전체 주민의 5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할 일 없이 이재민 캠프로 모여든 사람들.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 곳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아이들의 눈동자는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겪은 아이들. 신나게 뛰놀며 아픔도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윈난성 장마이산. 이곳에 사는 불랑족의 조상들은 무려 1000년도 전에 차나무를 발견하고 보이차 재배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후손들이 모인 마을에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 무슨 경사라도 난 걸까요? 중국 남서부 윈난성 장마이산의 불랑족 주민들인데요. 보이차로 유명한 이곳의 고대 차나무 숲과 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걸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중국의 57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100만 그루 이상의 차나무가 있는 걸로 알려진 이곳의 전통마을 9곳과 차농장, 숲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마을 모두가 무려 10세기 무렵부터 지켜온 유산을 인정받은 셈이니 한바탕 잔치를 열만도 하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도로 포장자재를 빼돌려 제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이 사는 집 월세를 수주업체가 대신 내게 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을 일삼아도 버젓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신의 직장인데요.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직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로공사의 한 구급 직원은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22포대를 창고에서 꺼냈다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자신의 모친 집 근처에 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구급 직원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변을 보수하기 위해 도로 포장 긴급 보수자재 85개를 빼돌려 일부를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 임직원의 징계 건수는 지난 3년간 5배 늘어 올해 8월까지 34건에 달합니다. 금품 수수와 성비위도 심각했습니다. 3급 차장은 도로공사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게 자신의 집 보증금과 9개월간의 월세 등 2,4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고 4급 과장은 회식 후 직원에게 허리가 너무 가늘다며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했습니다.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자구 노력을 해도 부족한 도로공사의 근무 태만과 성희롱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비위가 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달 전국 부대에 투입된 드론들이 날리자마자 추락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중국산 라벨가리 정황에 이어서 드론 제조업체가 전파 인증 서류까지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민간경찰인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이첩하면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한 드론 제조업체로부터 교육용 드론 651대를 납품받은 뒤 지난달부터 운용을 시작한 육군. 그런데 드론 100여 대가 날리자마자 줄줄이 추락했고 육군 수사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제출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서류 등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드론의 본체와 조종기, 충전기 등 3개 항목의 인증을 받으면서 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다른 업체를 거쳐 드론을 들여왔지만 육군 측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반제품으로, 일부는 또 조립을 해서 우리한테 온 거를 제조 공정을 거쳐서 납품을 한 거예요. 육군 수사단은 지난 1일 사건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부대 관계자의 잘못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위법 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초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른바 비아파트 공급이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금융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서 제외해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세금 감면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과징금도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에서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한 이런 엄포를 놓은 건데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 정부는 또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서도 PF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국전력이 김동철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22대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광주 제1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선 국회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첫 한전 사장인데 부채가 201조 원에 달하는 재무 상황 정상화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5.5%를 차지했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 고령화 등 요인에 더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H수협은행이 우리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 7%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수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수산물을 사거나 우리 수산물 취급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 우대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강신숙 행장은 수산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송금된 이후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큰 사고 없이 실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와준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고 수감자 맞교환 이후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For this moment, it's very good to be able to say that our fellow citizens are free after enduring something that I think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 of us to imagine.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가운데 2명도 도하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Basis of the latest information I have, the prisoner exchange will also take place on the same day. So 5 Iranian citizens will be released from American prisons.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지난달 합의를 실행한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같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준 한국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맞교환으로 이란과의 적대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란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재개 등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석방과는 별도로 이란의 도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리비아는 구조작업 난항에 전염병 확산까지 우려되면서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홍수가 덮친 리비아 데르나 중심부에 위치한 모스크에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시위대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이번 홍수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악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구조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선 주민들이 직접 가족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실정입니다. من اللي يقولوا له انت مسؤول عن هذا من المسؤول ايش ذنبهم الناس اللي راح 잔해 속 시신이 부패하면서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는데 의료진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هدينا ممكن تسبب الملاريا انتكفاءات والكوليرا وحاجات هدينا لو نحن ما نبدوش فيها في الاول تخف فيها هي انت او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알 수 없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어제 문을 열고 디지털과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려는 지역의료혁신센터는 강대희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자문교수로 참여합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 김해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특히 광주와 사천,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8도, 대전은 20.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